자,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어디죠? 스트래티지의 자금줄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심 우선주가 발행가 밑으로 깨졌고요. 2022년도부터 단 한 번도 팔지 않았던 비트코인을 최근에 팔았었죠.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레버리지 전략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안녕하세요. 93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업비트 기준 9,400만원 밑으로 들어갔고요. 1억이 또 깨졌습니다. 어제보다 0.53% 빠졌습니다. 달러는 62,700달러 부근. 자, 오늘도 기사는 3개입니다. 자, 첫 번째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 번 더 체크할 거고요. 두 번째 그 회사 자금줄인 우선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그 우선주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고 왜 위험한지 오늘은 좋은 얘기, 나쁜 얘기 전부 다 그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스트래티지 MSTR이랑 무엇입니까? 비트코인 재무부 회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회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직접 봐야 합니다. 1989년 마이크 세일러가 만든 회사예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였죠. 기업들 데이터 분석 도와주는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998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었고요. 시작하자마자 2년 뒤에 이어 SEC 나쁜 새끼들한테 또 고발당했습니다. 매출이랑 수익을 부풀려서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요거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신뢰가 한 번 깨진 적 있는 회사예요. 그 20년 동안 주가는 안 움직였습니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대기업 회사한테 밀리고 또 밀렸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직을 바꿉니다. 내가 전사로 길이 안 되니까 바로 마법사로 길을 바꾼 거예요. 2020년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사기로 시작한 거예요. 첫 매입이 2억 5천만 달러로 첫 매입을 시작을 합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이 뭐냐면은 전환사채. 쉽게 말해서 투자자한테 돈을 빌리는 차용증인데 나중에 그 차용증으로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이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산 거예요.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이 회사의 비트코인 전략은요, 자기 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 빌린 돈으로 쌓아온 전략입니다. 빚으로 비트코인을 산 거예요. 이게 잘 풀리면 엄청난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근데 안 풀리면 빚은 빚대로 남고 비트코인 가치만 떨어지는 상황이 올 수가 있었죠. 이게 이 회사의 본질적인 위험한 구조고요. 요거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스트래티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스트래티지가 지금 왜 현재 위험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큰 포스트 스트래티지 우선주 흔들 비트코인 매집 전략 분기점 만나라고 하죠.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요. 분기점 전환점이라는 뜻이에요. 기사가 직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는 또 다른 자금줄이 우선주예요. 요 우선주 STRC 써있죠. 우선주가 뭐냐면은 회사가 또 다르게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아까 차용증이랑 살짝 달라요. 주식처럼 생겼는데 매달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 상품입니다. 문제가 된 우선주 이름이 STRC고요. 10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도록 원래 설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테더 1달러 이렇게 강제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테더는 회사가 1테더 갖고 오면 무조건 1달러로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패깅이라는 약속을 하는데 STRC는 그런 약속이 아예 없습니다. 100달러로 바꿔드려요. 이런 보장이 없는 거예요. 대신 회사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배당률 조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면요. 은행 적금 생각해보세요. 어떤 적금이 이자를 3%밖에 안 주면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죠. 근데 이자를 15%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줄 서서 가입합니다. STRC도 똑같은 원리예요. 가격이 100달러보다 떨어지면요. 회사가 매달 배당률을 올립니다. 이번 달부터 배당 더 많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들이 STRC 배당 많이 주네. 나 다시 사야지 하면서 삽니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100달러를 그렇게 가격을 항상 이 배당을 조정하면서 맞춰두는 게 STRC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테더랑 완전히 다른 점이 있어요. 테더는요. 회사가 약속을 어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왜 돼요? 법안까지 있잖아요. 클래리티, 지니어스 법안 다 있죠. STRC는요. 회사가 배당을 안 올려도 이건 법적으로 어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입니다. 회사가 이번에 힘들어서 나 이번에 배당 못 올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그대로 100달러로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배당을 못 올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89달러까지 현재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88.59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회사가 아직 충분히 배당을 안 올렸거나 재무적으로 현재 힘이 드니까 못 올리고 있거나 뭐 이런 신호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88.59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25년 7월 이 상품 STRC라는 상품이 나온 이후로 1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이 좀 빠졌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가격이 100달러 위에 있을 때만 스트래티지가 재무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새 우선주를 또 찍어서 팔고 그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지금 가격이 100달러보다 낮잖아요. 요 자금줄 통로가 멈췄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이 방법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죠. 자금 확보 수단 하나가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거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사 제목에도 있습니다. 배당 부담의 첫 비트코인 매도도 발생됐다고 하죠. 배당 줄 돈이 부족해지니까 5월 말에 어떻게 했어요? 비트코인 몇 개 팔았어요? 32개, 약 32억을 팔았습니다. 이게 왜 무거운 사건이냐면 22년도부터 비트코인 모으기 시작한 이후로 처음 있는 매도예요. 셀러가 항상 했던 말이 난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 그 기조가 깨진 겁니다. 하지만 회사는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11억 달러까지 무리해서 늘렸고요. 배당이랑 빚 갚을 돈도 미리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돈도 준비하고 동시에 보통주까지 팔아서 1587개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판 건 32개, 이번에 신규로 산 게 1587개. 숫자로 보면 산 게 훨씬 압도적으로 많죠. 근데 핵심 질문은 바로 요겁니다. 이번에 32개 팔았는데 비트코인 계속 떨어지면 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배당 부담은 매달 반복되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고 STR 가격이 더 빠지면 이 회사가 또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직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장이 레버리지 기반 축적 전략이 어디까지 지속 가능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스트래티지 시장의 진짜 분위기고 절대로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야후 파이낸스. 세일러는 AI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STR 주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사에서 새로운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세일러가 이전에 인터뷰에서 직접 말한 적이 있어요. STRC를 만들 때 나는 전부 AI로 했다. 나 혼자서는 못했을 거다. 몇 시간 동안 나랑 AI랑 계속 주고받으면서 요걸 만들었다라고 하죠. 이 발언이 원래는 따로 알려져 있었는데 STRC 가격이 무너지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발언이 다시 소환된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AI가 설계한 허접한 금융상품이 이제 시장에서 박살이 났다. 이게 밈처럼 퍼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요 표현 자체가 과장이 됐죠. 기사가 여기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AI가 도와준 부분은요, 모델 짜는 거, 구조 설계하는 거, 요 정도라고 하죠. 근데 상품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까지 AI가 다 혼자 합니까? GPT가 해요? 클로드가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행원들도 거치고, 변호사도 거치고, 임원들도 검토하고, 시장 승인이 받았기 때문에 STRC라는 게 등장을 한 거지 AI 혼자 뚝딱뚝딱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렇게 밈으로 바꿔서 비꼬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우선주는 처음에 나올 때 원래는 어떻게 홍보됐었냐면 비트코인 시대의 금융공학이라고 엄청 세련되고 안정적인 상품처럼 포장이 됐었는데 요게 100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 금융공학이라는 표현이 광고했던 것보다 훨씬 밥처럼 불안정해 보이는 거예요. 근사한 레시피라고 광고했던 요리가 막상 실제로 식탁에 턱 하고 나오니까 아이씨 이거 뭐야 표지랑 다른데? 부실해 보이는 느낌인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사가 진짜 핵심으로 짚는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래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을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신뢰가 흔들린 상태에서 스트래티지가 다음에 또 비슷한 우선주를 새로 또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은 투자자들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더 이상 STRC가 100달러 근처를 보유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처음 제시했던 조건보다 더 높은 배당, 더 좋은 조건 이런 걸 제시해야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부분이에요. AI가 만들었다는 게 본질이 아니죠. 한 번 깨진 이런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데 회사가 앞으로 어떤 비용을 치료를 하느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느냐 이게 진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기사 다 봤습니다.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빚으로 비트코인을 쌓아온 구조였죠. 잘 풀리면 큰 수익, 안 풀리면 위험도 같이 커지는 구조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에서는 핵심 자금줄인 우선주가 $100 밑으로 깨졌었고 시장에 첫 매도가 나왔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사에서는 AI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본질은 한번 흔들린 신뢰를 다시 세우는데 앞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솔직히 무거운 이야기고요. 비트코인 하는 분들은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스트래티지 세일러 형님을 믿습니다. 영어 못해요. 근데 아무튼 스트래티지 형님을 믿습니다. 왜냐고요? 이 회사가 위기를 처음 겪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2000년도에 SEC한테 고발당했을 때도 사람들이 이 회사 끝났다라 그랬어요.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버텼어요. 20년. 그렇게 2020년에 완전히 다른 회사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846,842개 전 세계 어떤 기업도 이만큼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곳이 없어요. 전체 공급량의 4%를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결단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세일러 형님은요 22년도부터 단 한 번도 안 판다가 이번에 딱 32개 팔았어요. 말 바꾼 거 맞아요. 근데 그 직후에 또 뭘 했습니까? 1587개 또 샀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로 시장에서 흔들리는 회사의 불안정한 모습일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이 이 의심하는 이 구간이 나중에 보면 그때가 기회였구나 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자, 비트코인 자체로 그럼 볼게요. 요 세일러 만약 스트래티지를 다 빼고 비트코인 자체로만 보면 총 발행량 몇 개예요? 2100만 개 고정이에요. 스트래티지가 흔들려도 세일러가 자리에서 내려와도 이 숫자는 안 바뀝니다. 전 세계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공급은 그대로예요. 매번 말합니다. 이건 스트래티지 회사와의 운명과는 별개로 작동하는 구조죠. 그 구조에는 미국도 끼어 있고 블랙록, 피델리티 굉장히 큰 기업들도 다 껴 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트래티지가 망한다라는 가설이 아니라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트래티지 우선주 흔들리는 거 이거 팩트예요. 무섭게 봐야 되고 무겁게 봐야 합니다. 근데요 세일러 형님이 우리 첫 번째 형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빚지면서도 비트코인 사는 사람입니다. 20년 묵묵히 버틴 사람이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16,000달러 갔을 때에도 버텼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대장님이십니다. 이 구간에서 패닉세라는 분들 세일러 형님 보세요. 요 형님은 흔들려도 방향을 안 바꿉니다. 여러분도 방향 잃지 마시고 이 사람을 믿고 회사를 믿고 비트코인을 근본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사이비 아니에요. 아무튼 투자는 자유고 제 영상은 참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999K를 간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세일러 형님은 1000K를 보시는데 저는 훨씬 보수적으로 1K 내려서 999K만 본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처럼 시장이 의심할 때 오히려 우리는 기회를 봐야 됩니다. 요 해킹 지표 숏 나오면은 계속 주구장창 숏만 나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숏 나왔고요. 롱 시그널로 아직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요런 거 구독자 한정 100% 무료로 드리니까 코인랩스 텔레그램 뉴스 채널 방송사 속도보다 빠른 곳에 들어와서 이런 지표랑 뉴스랑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곧 돋이고요. 이번 사이클에 20배, 100배 진짜 벌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이런 기관들과 기사들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하단 고정 댓글에 성함 연락처 남겨주셔서 신청 가능하시고요. 세일러 형님처럼 의심받는 구간에서 묵묵히 가시는 분들이 결국 웃습니다. 비트코인 999K 가즈아! 코인랩스 실시간 뉴스, 독점 해킹 지표, 폭등 이슈 코인, 차트 분석 이 4가지 혜택을 한 번에 받아갈 수 있는 구독자 전용 신청 링크 영상 하단 링크 고정 댓글을 클릭하여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4가지 혜택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 안내된 실시간 뉴스 채널에 미리 입장해주세요. 투자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지표, 뉴스, 이슈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더 다양한 이벤트를 받아가세요.